남진 선배님이 최정상에 있는 인기 가수였을 때 나훈아 선배님은 가수 지망생이셨대요. 그 처음에는 그때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네. 이집을 좋아하는 게 첫 만남. 군대에 제가 입대해가지고 네. 해병대 네. 훈련 받고 첫 휴가 나왔을 때예요. 네. KBS 남산 야외음악당에 이제 그 방송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갔는데 그 같이 노래 배우던 친구 심영섭이라고 네.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네. 너무 반가워. 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노래는 이제 안 하고 이제 학원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학생 하나를 소개를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시키더라고. 그 나는 아주 개생기게 생긴 친구가 나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나훈아 씨였어요. 네. 그게 68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그 나훈아 선배님하고 대결 구도가 됐을 때 아, 이 친구가 그때 내가 봤던 그 친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아, 소름. 그 두 분의 라이벌 구도가 대단했던 게 심지어 고향도 남진은 전라도 목포, 나훈아는 경상도 부산. 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계로 따지면 DJ, YS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가요계 가장 기억에 남을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죠. 네. 그 당시 대조적이었던 두 분은 말 그대로 가요계를 양분한 겁니다. 노래 스타일도 극과 극이었는데 남진은 빠른 템포의 노래를 춤과 함께, 나훈아는 애잔한 트로트를 많이 부르셨죠. 그때 애잔한 노래 부르셨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대중들이 남진의 노래를 듣고 밝은 기운을 얻었다면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는 아픈 가슴을 다스렸다. 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서로의 빈틈을 싹싹 파고들었던. 네, 대단한 거예요. 네. 내가 해줄게 하바라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실제로 한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서로 너 누구 파야? 난 남진파인데? 너 난 나훈아 파인데? 나훈아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자, 방송가에서는 온통 남진 나훈아 대결이 핫 이슈였는데요.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실 최측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최측근 인터뷰? 네, 한번 볼까요? 보시죠. 굉장했지. 그게 굉장히 심했어, 경쟁이. 경쟁 심하니까 그런 칼부림이 난 거겠지? 훈아도 당하고 남진도 당하고 그렇다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런 건 없었고 둘이 아주 선의로 잘했지. 근사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었지. 그건 정말 칭찬해줘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벌인 거하고 똑같아.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선 벌어진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수의 대결이 극에 달하면서 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사이다병 피습 사건인데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건 저 시민회관이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 훈아 씨가 공연하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소주병을 갖고 와서 얼굴을 찔러가지고 이게 완전히 찢어졌죠 여기가. 와, 얼굴을. 예, 볼 때 여기가 볼. 와. 너무 위험했다. 그 범인은? 그때 근데 매스컴에서 이제 라이브에서 그러지 않았냐 하는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사주하지 많이 않았냐? 뭐 많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부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정말요? 검찰실, 예. 예, 원래는 저한테 사고 나기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왔었어요. 저희 집에 네. 식구들 들어온 거예요. 네네. 아침에 눈 뜨는데 모르는 놈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좀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상한 사람.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제가 그러면 라이벌인 것을 해치우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겠어. 이게 무슨 마피아인 줄 아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조심해 빨리 가 다시는 이러지 하지 마. 그러고 가고 진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신문을 난 거야. 진짜 당혹스럽더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풍문이 막 그렇게 나니까 그 특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경찰. 야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그 이후에 그 범인이 나중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살고 나와서 저희 목포 집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집이 없을 때죠. 네. 저희 집에 불을 질렀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타고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프고 많이 섭섭하고 괘씸한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탔어. 그 사진을 잃어버린 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마음 아파요. 유일한 초상화인데. 아이고. 그러나 뭐 운명이지 뭐 어떻게. 늘 복귀를 꿈꾸고 계셨는데 네. 귀국한 남진은 곧장 가슴 아프게를 작곡한 박춘석 작곡가를 만나 이 곡을 받았고 네. 예전의 남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상상도 잠시. 이 노래는 방송 출연은 물론 홍보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에 비공식적인 외압을 받게 된 건데요. 급기야 레코드 업계까지 극심한 불황이 불어닥치면서 결국 남진은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고향인 목포로 낙향하고 맙니다. 야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홧김에 가버린 거죠. 여기서 활동이 잘 안 그 되니까. 이유는 어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수 연예인은 문화부에서 통보를 해요. 네.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것도 다 라디오도 그렇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고향에 낙향을 했죠. 자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는 그 기분, 그 심정이 어땠는지 참 저는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목포 목포에서는? 생활.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마치 제 그 건물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누가 마치 아는 사람이 와서 거기다 좀 세를 두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건물에다가 이제 업소를 만들었죠. 그 세를 주려고 다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참 운명이라는 게. 네네. 무슨 사정이 있어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업소를 다 준비해서 돈을 줘서 해놨는데 그냥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지경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경하려고 맺는 건 아니고. 네네. 유명한 가수가 목포에서 카바레 한다 그러면 또 이게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하고도 문제가. 그때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네. 그런 업소, 유흥업소죠. 유흥업소에 그런 갈취하는 거죠. 그런 네. 폭력배들이 어떤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제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막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저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좀 한편 부리고. 해패를 부리고 또 심하게는 그 지명도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만났어요. 내가 다른 곳이 아닌 고향이니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뭐 없어고 누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이건 용납하지 못한다. 왜냐 고향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누가 알까 창피스럽다. 그러니 제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사고를 또 치더라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칼을 들었죠. 그냥 그 친구들이 다 들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이제 너무 분하다 해가지고 뭐 결정이 났겠죠. 그래갖고 내가 남산 타워텔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나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이만한 사시미로 막 이걸 맞은 거예요.
다리 쪽에 뒤에서 맞고 칼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행운이에요. 이게 심장에 대동맥이 2개 있어요. 네. 그게 닿으면 3분이면 죽어요. 그건 뭐 살 수가 없어. 대동맥이 칼이 닿으면. 근데 대동맥하고 2, 3mm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칼이. 이 심장에서 이렇게 2개인데 다리가 이 심장 줄기면 여기 이 대동맥이 칼하고 같이 붙어서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오늘 이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약간 영화 소재 아니에요? 그건 영화 같은 스토리죠. 진짜. 아니, 오늘 실화니까 쭉 실화. 한번 굵직굵직한 말 훑어봤는데도 파란만장하시네. 이런 얘기까지는 오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파란만장하시네.